자,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8일 화요일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일단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반등을 했는데 지금 또 프리장에서 윗꼬리 달면서 또 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또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어요. 자, 현재 미국 증시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흔들리다 보니까 뭐 한국 증시도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코스닥 코스피 통틀어서 뭐 하락 종목이 2,300개가 넘어갑니다. 사실상 뭐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이죠. 19일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과 그리고 20일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지금 증시가 극단적인 경계태세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월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굴락이 이 사모대출을 쓰레기 대출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다음번 금융위기는 이 사모대출에서 비롯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변동성 윗꼬리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시장은요, 악재와 호재가 혼재된 분위기고요. 반면에 호재도 있습니다. 윌러 연준 이사는 12월 금리 인하를 또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노동시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된다. 이런 악재와 호재가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매크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면요. 월가의 사람들은 더욱더 몸을 사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 목표 주가가 실제로 한 차례 높인 이후에 더 이상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지 않고 있고 목표 주가 변동 없이 여기서 고정된 리포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TD 코엔이 기가 텍사스를 둘러보고 FSD V14에 탑승한 이후에 테슬라에 대한 매수 등급과 그리고 509달러, 테슬라 509달러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스티펠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83달러에서 508달러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매크로 환경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지만요. 테슬라 개별 호재가 더 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고정시키지 않고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거겠죠. 그래서 이 하락 구간에 부정적인 소식을 압도해 버리는 엄청난 호재들이 대기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이런 테슬라 같은 좋은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싼 가격을 담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려는 것보다 우리가 싼 가격에서 담으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하락 구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정말로 여기서 크게 갈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헷갈리시거나 또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세력의 포지션 옵션 먼저 보고 간다면요. 일단은 이번 달 기준 11월 28일 만기 기준으로 했을 때 테슬라 옵션 만기를 본다면은 일단 러프하게 380달러에서 420달러 사이의 레인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를 지나면서 본다면요. 일단은 이 400달러에 풋월이라고 해야 되죠. 이 지지선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15달러의 저항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400달러에서 415달러 여기 사이를 움직이고 있고 상방으로 움직여서 415달러를 깬다면요. 이 그다음 세력의 주요 싸움터는 이 420달러입니다. 여기서 이 풋옵션과 콜옵션의 공방이 제법 커요. 그래서 여기서 풋옵션 세력이 이기냐, 콜옵션 세력이 이기냐에 따라서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거는 오늘 밤 본장 시작
2시간 전까지 이런 데이터를 다 보고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매크로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지금 몸살이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몸살이는 와중에 강력하게 매수 콜을 외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들은요, 전부 다 테슬라 한 번 이상 목표 주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목표 주가를 한참 올리던 시기가 있었죠. 목표 주가를 올린 뒤부터는 계속해서 이 동일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최근 두 곳에서 강력하게 또 한 번 더 올렸다라는 겁니다. 두 곳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먼저 스티펠에서 이렇게 프라이스 타겟 508달러를 향해서 상향을 했죠. 483달러에서 508달러로 상향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테슬라 맨날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나쁜 얘기는 무조건 덮어두고 본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플러스 되는 부분, 마이너스 되는 부분, 중립적인 부분 제가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보고서에서 자, 플러스 되는 부분들. 기존 잠재 시장에서의 로보택시 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틴과 베이 에어리어 지역에서 로보택시 사업이 계속 진전되고 있고 경영진은 2025년 연말까지 약 8개에서 10개 지역, 대도시 지역으로 확장 계획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는 2025년 말까지 이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없는 로보택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네바다, 플로리다, 애리조나로의 추가 확장 계획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인도량 조기 실현이 2025년 이 4분기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상 3분기 수요의 일부가 앞당겨진 것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 다 알고 계신 부분이죠. 그래서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세액공제 혜택 만료 이후 몇 분기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럼 중립적인 부분은 뭐냐? 자, 예상보다 지연되는 저가형 차량 출시인데요. 자, 미국 내 전기차 세액 공제 만료에 대응해서 테슬라는 주행거리 300마일 이상인 모델 Y 스탠다드와 모델 3 스탠다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스티펠은 이 차량들이 전기차 세액 공제 만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옵티머스인데요. 자, 옵티머스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자, 테슬라는 내년 1분기에 옵티머스 3 프로토타입을 내놓고 26년 내에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말까지 100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약 1000만 대까지 확장을 합니다. 또한 옵티머스 4는 약 1000만 대, 옵티머스 5는 아마도 5천만 대에서 1억 대 생산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을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중립적인 부분 다 합쳐가지고 얘네가 508달러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 사업 2026년 예상 에비타의 20배에서 25배를 적용을 하면요. 주당 134달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FSD 가치, 추정 가치의 75% 정도 반영을 하면은 주당 186달러가 나오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같은 경우 이 상승 여력 추정치의 75%를 반영을 하면 주당 158달러가 나오고요. 옵티머스 역시 상승 여력 추정치의 50%를 반영을 하면 이게 주당 29달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종합을 하면은 508달러라는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스티펠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 TD코인 역시 기가 텍사스를 둘러보고 FSD V14의 탑승 이후에 테슬라에 대한 매수 등급과 509달러에 대한 목표가 얘기를 한 거죠. 자, 분석가들은요. 테슬라의 2026년 4월 사이버캡 계획은 내년부터 로보택시가 주요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할 거라는
진정한 자신감을 보여준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표 주가를 $500 이상으로 올리고 이 세이프티 드라이버, 안전감독자가 해지됨에 따라서 언제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라면요. 지금의 주가 $400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월가의 선수들은요. 이미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캐시우드가 매수했다라는 거 떴죠. 그리고 노무라 자산운용이 최근 하락장에 테슬라 지분을 4.2%로 늘려서 총 117만 6,071주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노무라 포트폴리오에 테슬라가 10번째로 큰 보유 종목이 됐고요. 그리고 뭐 노무라 자산운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테슬라 주식 보유를 최근 하락장에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브레이튼 존스라든지 리볼브 웰스라든지 바이슨 웰스 등등등 지금 이미 선수들은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미장 같은 경우는요. 정말 한순간입니다. 수급도 한순간이고요. 주가 급등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테슬라가 2026년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눈앞에 두고 있고 천천히 지금 계속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차트 보시다시피 계속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 돈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수급이 받쳐주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테슬라 개별 호재가 터지면 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일론이 공매도 세력에게 강력 경고를 했죠. 일론이 지금 공매도 세력에게 경고를 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호재라든지 모멘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기술적으로도요. 자, 지금 추세선을 제가 그었는데 지금 추세선 하단이죠. 추세선 하단 맞고 기술적으로도 반등할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찌됐든 여기 갭을 이번에 잘 채워줬죠. 갭을 채워줬기 때문에 향후 상승이 있을 때 더욱더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자,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홀리데이 업데이트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홀리데이 업데이트의 전체 기능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기능은 이제 12월 중후반 본격 롤아웃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뭐 차주들이 주로 바라는 기능은 더 많은 스트리밍 플랫폼 추가라든지 뭐 사이버 트럭용 자동 소환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선호하는 경로 선택 기능 강화라든지 뭐 그의 희망사항으로는 음성비서 그록의 차량 제어 통합이라든지 FSD 도착 옵션 학습 모드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 자, 과거 동일 업데이트에서 즐거운 기능이 포함된 만큼 이번에는 유용함과 그리고 재미 요소가 섞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테슬라 홀리데이 업데이트 2018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이 업데이트가 된 건데요. 뭐 2018년에는 모델 3의 브라우저, 캘린더, 에너지 앱이 추가가 됐고 2019년에는 TV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아케이드 게임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자, 최근에 2024년에는 테슬라 앱에서 대시캠 센트리 모드 영상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급격하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자, 올해는 다음 업데이트가 2주에서 4주 내에 도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카플레이라든지 맞춤 랩, 번호판 시각화 등이 루머로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업데이트가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혁신을 보여주면은 주가가 또 움직일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로보택시 생각보다 또 빠르게 해외 진출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테슬라가 일본 가나가현 등지에서 자율주행 차량 운영자라는 직무의 채용 공고를 올렸어요. 자, 이 직무는 미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시행 전에 테스트 그리고 운영 인력 확보용으로 사용됐던 포지션과 동일합니다. 자, 이로 미루어 볼 때 로보택시 시행을 위한 운영 인프라 준비 단계가 실제로 진행 중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본의 로보택시 시장은
테슬라에게 열리는 새로운 기회라는 거죠. 자, 일본은 2023년 레벨 3 자율주행을 합법화한 데 이어서 올해 레벨 4 완전자율주행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외 기업들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빠르게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테슬라가 일본에서 FSD 기반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일본 국토교통성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토부죠. 이 로보택시 상용화에 매우 철저한 규제를 적용을 합니다. 데이터와 안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돌발사항 대응 알고리즘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FSD가 일본 기준을 통과할 경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강력한 증명이 되는 거죠. 이미 유럽에서는 거의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데이터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웨이모가 먼저 일본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테슬라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력이라든지 차량 보급량이라든지 OTA 업데이트 능력 면에서 일본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확장할 잠재력을 가졌다라는 거죠. 특히 일본 정부가 이 스마트시티 전략이라든지 친환경 정책과 로보택시 사업을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은 2025년,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 흐름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급격하게 확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 시장도 역시 이 테슬라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가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이 가격대 400달러까지 지금 최근에 빠졌는데요. 결국은 시장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기회를 한두 번씩 준다라는 거죠. 결국 이럴 때 우리가 우리 본성에 역행하면서 매수를 조금 할 줄 알아야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제가 하나둘 공유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좀 만약에 판단이 안 되시고 좀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매매 전략 같은 것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테슬라 혼자 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링크를 클릭을 하면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옵션 기반으로 좀 타점을 잡아가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게 무료라고 해가지고 가치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제가 저작권 때문에 띄워놓지 못한 자료들이 많아요. 미국 자료 다 유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고 대신에 대가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제가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지 이게 가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거 신청하는 것도 시간 얼마 안 걸리고 설사 귀찮다고 하더라도 1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가운데 보시면은 나스닥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또 테슬라 수량 늘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자, 국장보다 훨씬 더 미장이 텐베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양도세 이런 거 다 빼더라도 미장이 훨씬 더 수익이 잘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그래서 이런 데서 제2의 팔란티어라든지 제2의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좌를 정말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보시면서 같이 보실 분들은 여기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9월 고용 보고서 발표하면요. 이제 시장에서 이 큰 이벤트들 이제 거의 끝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